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 욕실 타일 작업한 거, 방수 작업한 거랑 타일 작업 그런 거 경험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의 집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저희 욕실입니다. 욕실이고, 저희는 욕실과 화장실을 분리를 했어요. 가지고 샤워만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턱이고요. 제가 근데 하고 나서 좀 실수를 한 게, 요 부분은, 그러니까 나중에가 아니라 방통 작업할 때 굳이 여기도 방통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전 여기다가 엑셀 안 그러니까 난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름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되게 멍청한 생각이었더라고요. 여기다가 저걸 한 게. 왜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위에 이제 사머리가 깔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깔려야 되냐면요. 구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욕실이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예, 배수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빠져나가려면 당연히 이렇게 구배가 있어야지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구배를 주기 위해서 보통 사모레라는 걸 깔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레를 깔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 구조목이 사모레에 의해서 덮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일 바닥 작업 끝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덮이게 돼요. 거의 이 정도까지 왔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덮이는 거거든요. 나무가 어쨌든 간에 바닥에 이렇게 덮여 있어도 좋을 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양생 작업이래. 방통 작업을 안 했으면, 그러니까 통바닥 작업을 안 했으면, 원래 보여드리면, 이게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가 방부목일 테고요. 원래대로 여기서 이제 3월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무가 바닥면하고 물을 쓴 어쨌든 바닥이 닿을 일이 없잖아요. 콘크리트든 뭐든 사물이든 간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만큼을 방통을 치다 보니까 방통이 이만큼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물론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면이 높아졌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걸 해서 나무가 콘크리트 혹은 사물에 덮이게 되는 거죠. 구조목의 바닥이. 그러니까 구조목이. 그러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서야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뭐 그렇다고 저희 집이 지금 뭐 하자가 있냐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안 해도 될 걸 했다. 그러니까 예, 좀 멍청한 짓이었던 거죠. 어쨌든 바닥면과 여기 구조목이 만나는 면은 우레탄 실리콘을 좀 쌓아줬어요. 이게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레탄 실리콘이요, 이게 일반 실리콘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마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반 실리콘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가정용 실리콘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용 실리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레탄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그리고 좀 끈적끈적합니다. 말라도 좀 끈적끈적해요. 그리고 우레탄이 그러니까 실리콘이 시간이 지나면 경화되잖아요. 갈라지고. 근데 얘는 그게 확실히 느린 것 같아요. 좀 오래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그리고 색깔도 변색도 덜해요. 좀 색이 변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우레탄이. 그래서 어쨌든 그 이음매 부분에 우레탄으로 작업을 해줬다. 그리고는 이거는 벽면을 그 바닥 그러니까 지붕 작업하고 남은 그 지붕재예요. 얘네들이 수프로 있잖아요. 수프로거든요. 그리고 일단 자재가 남아서 한 것도 남은 게 가장 큰 이유긴 한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투습이 되잖아요. 방수가 되기도 하지만 방수 투습이 다 되는 자재거든요. 생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투습이 되고 방수도 된다. 저희 지붕에 썼던 자재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뭐 그 방수층이 깨져서 벽체로 살짝 물이 들어온다거나 살짝 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단열재로 들어가진 않을 테고 거기서 오래 머물면서 조금씩 이게 기화되면서 투습돼서 외부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스프루를 한번 둘러줬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예, 이 이음매 부분 이런 데는 우레탄 테이프로 막아줬고요. 이런 데도 뭐 타카 작업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예, 이런 식으로 다 우레탄 테이프나 집 테이프로 그 작업한 곳을 막아줬습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했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항상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영상이 길어지면 또 그렇잖아요. 여기 또 마감 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집 테이프로 단단하게 밀봉을 해줬고요. 최대한 이거는 그 벽체에 사용할 그 방수합판이라고들 하죠. 뭐 실제로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방수합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얘를 그 뭐죠? 테이블소에 사용을 했거든요. 한동안 밖에다 두고. 근데 OSB에 비해서 얘는 거의 물머금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재단을 해서 이제 벽체에다가 작업을 해줬습니다. 다만 보시면 여기 또 보시면 그 바닥에 아예 닿지는 않게 좀 띄어서 바닥면과 띄어서 작업을 했어요. 물론 여기가 잠기니까 뭐 3월에 작업을 해서 잠기긴 하지만 그래도 예 살짝 띄워줬습니다. 완전 바닥면과 밀착되지는 않게 해줬어요. 어느 정도 띄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나무니까. 그리고 이음매 부분은 우레탄으로 먼저 이음매 부분 마감하고요. 그리고 방수 시트로 이음매 한 번 더 덮어줬고요. 전 피스 작업을 했는데 피스 작업한 곳은 이렇게 집 테이프나 우레탄 테이프로 다 한 번 더 봉인을 해줬어요. 근데 뭐 왜 여기까지만 저걸 했냐, 방수 테이프를 했냐면요. 여기가 마감임이에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천장 마감선입니다. 어차피 여기 물이 닿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집 테이프를 마감선까지만 발라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은 아니죠. 그
셋면에 다 해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 여기가 이제 마감선이 되는 거고요. 천장에 여기는 여기까지가 이제 물 사용하는 곳이고요. 욕실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벽체. 근데 왜 여기는 요걸 했냐? 물을 안 쓰기도 하거니와 나중에 석고보드랑 그 마감 작업할 때, 석고보드 작업할 때를 대비해서 두께를 맞춰줘야 돼, 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마감면을. 그래서 여기는 사용하고 남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집 시스템, 예, 집 시스템으로 이쪽엔 붙여줬어요. 나중에 이건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드 작업까지 했습니다. 보드 작업하고 여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홀소를 예, 몇 개를 구매를 하세요. 좀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홀소를 구경에 맞춰서 몇 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게 나중에 시멘트 보드도 구멍 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홀소가 비싼 거면은 모르겠는데 좀 저렴한 거는 날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걸 구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저렴한 걸 몇 개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홀소로 구멍을 뚫고 사진은 없는데 여기 이제 우레탄으로 작업을 해줬어요. 막아줬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피스 작업한 데는 다 막아줬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멘트 보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멘트 보드는 바닥면과 그러니까 닿게끔 작업을 했고요. 이 태고합판과는 다르게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딥 시스템에 들어왔고요. 여기가 이제 원래 욕실이 끝나는 부분이 딱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타일은 저는 여기까지 발랐어요. 타일 작업은 나중에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까지 시멘트 보드가 오기 때문에 시멘트 보드를 좀 원활하게 그러니까 이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시멘트 보드가 여기까지 작업이 되거든요. 타일이 여기까지 붙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드가 그러니까 살짝 부족했어요. 양이 요만큼이 안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물이 닿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커튼을 쓰는데 커튼을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커튼이 여기에 오거든요. 커튼이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벽에 물이 닿지 않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튄단 말이에요. 튈 수가 있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타일을 여기까지 작업을 해줬고 타일을 여기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멘트 보드가 여기까지 와야겠죠. 시멘트 보드도 여기까지 해야 되니까 시멘트 보드를 원활하게 좀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집 시스템으로 예, 뒤에 작업을 해준 거고 네, 해준 겁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많이 원래도 말을 잘 못하지만 오늘은 더 그러네요. 좀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예, 시멘트 보드 작업 끝내줬고요. 여기까지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여기가 마감 라인인데 턱인데 이만큼 더 나왔고요. 그 예상했던 대로 실제로 써보니까 여기까지 물이 튀더라고요. 여긴 석고보드가 오는 자리인데 여기까지 실제로 물이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괜찮은 생각이었다. 여기까지 해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리고 시멘트 보드 보시면 여기까지 바닥면에까지 해서 우레탄으로 마감해줬고요. 우레탄 실리콘으로 시멘트 보드는 바닥과 접하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겠죠. 시멘트 보드니까 이건 나무가 아니니까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이거 없던 게 생겼잖아요. 이게 가림막이
이게 설계해서 생각을 못했던 건데 이건 나중에 가벽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이거 하면서 처음에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커튼도 달아야 되고 그리고 또 계고부가 이렇게 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2, 3, 5, 3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커튼 달아서 막아야 되고 물론 처음에 커튼을 고려하진 않았어요. 유리문이나 이런 걸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커튼이 낫겠다 해가지고 욕실 커튼으로 좀 다시 방향을 좀 수정했거든요. 근데 수정을 하기 전에도 이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구조가 제가 이걸 설계해서 처음에 구조목으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헤더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나중에 헤더를 만든 겁니다. 일종의. 어쨌든 시멘트 보드 작업까지 했고 시멘트 보드도 당연히 피스 작업을 했고 피스 작업을 하면 우레탄 실리콘으로 다 작업 막아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마감을 해줬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레탄으로 이음매 부분을 다 막아줬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어차피 방수에 칼 건데 근데 이거는 살아보시면 아시는데 이 구조목이나 이 OSB나 이게 수축 팽창이 엄청나요. 정말로 엄청나요. OSB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틈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살아보셔야 돼요. 살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특히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모서리 부분에서 그 크랙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저희 집도 보면은 그 코너 비드 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드 작업을 하잖아요. 석고보드.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1층은 그런 데가 거의 없는데 2층이나 그런 데 보면 미세하게 코너에 그 퍼티 작업한 게 금이 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지면서 살짝씩 이게 여름에는 수분 먹으면요. 이건 살아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미세하게 조금씩 생겨요. 그리고 뭐 중구난방이네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 지금 각상에 되어 있잖아요. 이 환풍기 작업하려고 미리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환풍기도 또 얘기하려면 길어서 환풍기는 한 번에 몰아서 따로 환풍기 작업은 보여드릴게요. 환풍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여기서 마무리했잖아요. 실리콘 작업을. 여기가 마감선입니다. 지붕 천장 욕실 천장 마감선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놓은 거고요. 각상을 대놓은 것도 여기에 이제 환풍기가 붙어요. 그래서 미리 밑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벽 세워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환풍기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뚫어 놓은 거예요. 이 위치를 잡아 놓은 거죠. 미리 구멍 뚫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벽은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가벽이 안에서 보면 이 철물로 고정을 해줬어요. 철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에서 철물로 구조목에 단단하게 고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안쪽이라고 여기도 마감선이 지금 여기가 마감선이거든요. 여기가 아까 전에 이미지에서도 여기가 마감선이에요. 저희 지붕. 그래서 노출되는 데는 어쨌든 태고보드를 작업을 해줬고요. 그렇게 작업을 했고 이 녀석은 화장실에서 나온 환풍구예요. 이거는 제가 환풍구 작업한 거 할 때 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몰아서 할게요. 저희는 화장실을 집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환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건 나중에 환풍할 때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석고보드까지 작업이, 시멘트 보드까지 부착이 끝났으니까 방수 작업을 합니다. 이건 이음매에 사용된 마페 밴드라는 거고요. 이게 그 마페인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수성 방수제인데 보세요. 이거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 냄새도 안 나고 뭐 빨리 건조된다 해서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레탄으로 해서 이렇게 방수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찾아본 서칭한 걸로는 예전에 우레탄 방수 뭐 이래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게 작업도 힘들고 냄새도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게 이건데 제가 써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그냥 간편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매뉴얼대로 먼저 바르고 밴드 잘라서 여기 붙이고 다시 얘로 한 번 더 발라줍니다. 방수액 바르고 방수 시트 그 위에 바르고 이거 좀 신축성이 되게 좋은 고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방수액을 발라요.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하라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잘 재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벽체에다가 이제 방수액 바르는 거고요. 그리고 시멘트 보드에 지금 방수액을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발랐거든요. 바닥에도 바르고 했는데 그 시멘트 바닥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믿음이 좀 안 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얇고 2번 발랐는데 너무 얇은 거예요. 방수층이. 또 발랐는데도 과연 이게 좀 좋을까? 이게 약간 부분적으로 뜨는 데도 있고 그래서 좀 보강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저희 처음에 슬래브 작업할 때 사용한 아스팔트 액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굳는데 좀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얘를 좀 두껍게 발랐어요. 바닥에 몇 번에 걸쳐가지고 두껍게. 근데 얘는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얘를 두껍게 발랐습니다. 근데 얘가 좀 굳는데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가지고 공기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다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상관은 없었는데 크게 얘를 되게 두껍게 발라줬고요. 아주 두껍게 발라줬어요. 그리고 이게 양생이 된 거예요. 보시면 어느 정도 양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또 뭘 했냐? 그 위에 방수액이 물론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발라줬어요. 방수액을. 방수액이 아니라 뭐죠, 그거? 그렇죠, 방수액이죠. 마페 그걸 했으니까. 마페인가 뭔가 그거를. 그리고 방수 시트를 그 위에 다시 한번 부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레이스 방수 시트인데 방수 시트를 작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1차로 이만큼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레이스 방수 시트를 이만큼을 다시 덮어서 여기까지, 이만큼이 덮여져 있어요. 이중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음매는 다시 3M 그 우레탄 테이프로 이음매를 다시 봉합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마페 밴드로 한 번 더 이음매 작업을 해줬습니다. 예,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 방수를 했어요. 저거 하고 아스팔트였나? 뭔가 하여튼 있어요. 끈적해가지고 굳으면 되게, 예,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마음은 편해요. 방수 시트 작업 다시 그레이스 방수 시트로 해주고 이음매 3M 우레탄 테이프로 다시 한번 막아주고 그리고 다시 마페 밴드로 요 이음매 다시 한번 작업해줬어요. 그리고 벽체 또 다시 한번 발라줬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뭐 안 한 것보단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닥에 이렇게 해놨을 때 저는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뭔가 너무 얇아요, 도막이. 벽체야 뭐 어차피 물이 흐르는 데니까. 그렇잖아요. 벽체는 어차피 물이 그냥 흐르는 거니까 고여 있는 게 아닌데 바닥은 항상 고여 있는데 그 정도로 될까 싶더라고요, 저는. 뭐 전 그랬습니다.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벽에도 다시 한번 발라주고 자, 타일 작업이에요. 타일은 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마감, 그러니까 저희는 나중에 마감재가 여기에 걸쳐지는 거거든요. 마감재가 이제 그 환풍기 작업할 때 그때 마감재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도 타일이 붙잖아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요게 타일이라고 할게요. 요게 타일입니다. 그럼 마감재가 여기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마감재. 가지고 타일 위에 마감재가 걸쳐 있는 구조를 했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가지고 요 위치에 맞춰서 표시하고 타일을 위에서부터 작업 아래로 했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가도 뭐 저는 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위에서부터 위에 마감면을 맞추려고 아래는 어차피 3월에 작업을 하고 뭐 그만큼 높아지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벌써 30분이 다 돼가네요. 또 길어지네요. 하나가 바닥 타일을 먼저 할 것이냐 벽 타일을 먼저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책도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책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타일 시공법 해가지고 그런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카페나 이런 데다 실제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그 벽체 작업을 먼저 많이들 하신대요. 그래야지 마감이 깔끔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위에 덮여지는 거니까 헬기가 날아가서 굉장히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마감을 생각하신다면 보세요. 이게 벽체예요. 바닥이고. 이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나중에 타일이 붙은 겁니다. 먼저 벽체부터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타일이 붙죠. 마감은 이제 여기서 이제 벽체가 끝났으면 이제 3호레를 깔 거 아니에요. 구벨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호레가 이렇게 깔리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위에 타일이 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바닥 타일이. 그러니까 마감은 더 깔끔한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백시멘트 혹은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면 마감은 여기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나 크랙이 생긴 거예요. 이음부에. 그럼 물이 이거 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바닥으로. 그렇죠? 좀 밑으로 타고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바닥 붙어 있어요. 3호레입니다. 아이고, 다시 할게요. 바닥부터 할게요. 3호레예요. 그리고 타일입니다. 바닥 타일. 그다음에 벽체, 아이고, 벽체예요. 벽 타일입니다.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누수가 생겼다. 그러니까 누수가 생긴 게 아니라 여기 된다면 물이 타고 들어갈 염려가 없잖아요. 바닥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가 뚫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만약에 하나라도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길 타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얘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수나 이런 것들을 누수 생각한다면 바닥하고 벽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마감을 생각하면, 네, 근데 전자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는 마감을 생각했을 때 이게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 틈새로 그렇게 해서 들어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해서 작업을 벽체부터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런 구조라면 차라리 얘가 물이 들어갈 확률이 더 적지 않을까? 바닥 틈새로? 그리고 또 몇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제가 서칭한 거로. 그죠? 근데 저는 이 방법을 그냥 벽체부터 했어요. 마감을 우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서 바닥면 실리콘 마감이, 이 마감 방법은 조금 더 안 좋거든요. 확실히. 나중에 벽체를 하면. 근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그리고 요거는 줄눈 보조예요. 그래가지고 두께별로 이걸 판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초보들이 이게 줄눈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뭐 이게 살면서 이런 거 뭐 해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 있으면 좀 좋죠. 그리고 저는 좀 두꺼운 거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 줄눈 이게 시멘트 넣으려면 폭이 좁으면 잘 안 들어가고 넣기도 힘들어요. 뭐 이거 밑에 지금 세라픽스 붙이고 바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좀 사용하시라고 초보라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랫집 사장님이 그 직영으로 하셨거든요. 뭐 직영이라는 것도 좀 뭐하긴 한데 하여간, 근데 줄눈 타일공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야 반듯하다고 그러니까 그분 집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타일공이.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난 베테랑인데 무슨 줄눈 이거를 보조를 하냐, 보조제를 쓰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들은 얘기예요. 아래쪽 사장님한테.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거 세라픽스라는 거고요. 다 아실 거예요. 뭐 기본적인 거라서 아주 벽체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지금 줄눈을 넣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검은색을 썼거든요. 검은색, 마페이에서 나오는 검은색 줄눈젤 썼는데 아예 안 좋은 것 같아요. 실수했어요. 이게 그 물때가 너무 잘 타요. 물때가 너무 잘 타서 하얗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누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묻어요. 나중에 그 줄눈이 좀 하얗게 그 자국이 생겨요. 그래서 일일이 닦아야 됩니다. 그럼 닦으면요, 또 이 검은색 그 첨가제가 들어간 건가 봐요. 색소 같은 게 또 묻어나요. 걸레나 이런 거 해가지고 아예 좀 사후 관리가 유지 관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흰색이 낫다. 저는 벽체가 이 색이라서 검은색을 했는데 블랙을 했는데 화이트 계열이 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줄눈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닥 지금 그 배수구 유가라고 하죠. 그거 작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건데 보시면 보이시죠? 이 방수 시트, 이 방수 시트고 여기가 뭐 잘은 안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방수액, 여기가 방수 시트, 여기쯤이 아스팔트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저건데 이게 구조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아니 뭐 별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기 요 부분이 지금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 지금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집 지은 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닌데 제 기억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는 요 요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파이프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아마 그 아까 요철이 여기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반듯하게 잘라서 딱 끼일 수 있게끔 지금 작업을 해주는 거, 갈아준 거예요. 바닥면을. 그래서 요 바닥면이 지금 여기가 갈린 게 그것만큼 가른 거거든요. 반듯하게. 그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밀봉을 했고, 사진에는 없는데, 요 수평계 위에 올려놓고, 그 순간 접착제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부분적으로 몇 군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간접착제 발라줬어요. 점점 찍어가지고 몇 군데다가 그 다음에 수평계 위에 대고 수평을 딱 맞췄습니다.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들어가는 면이 적다 보니까 움직여요. 고정해놔도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수평 맞춰놔도 움직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작업하다 보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순간접착제로 단단하게 이게 의외로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순간접착제로 하시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정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거는 어쨌든 이 작업이 끝나고 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줄눈 넣어가지고 작업을 했다. 그리고 예,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 작업 해놨고요. 요건 뭐 하는 거냐면요, 바닥면 마감선입니다. 지금
레벨기 한 다음에 수평에 맞춰서 여기서 이제 몇 센치 밑으로 해서 지금 안에가 자로 마감선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호레가 그 마감선까지 딱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레벨기 쏘면 되잖아요. 그리고 레벨기 선을 몇 센치 아래로 해가지고 지금 3호레가 여기까지 놓이면 된다. 그거 지금 마감선을 아내가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개고생을 했어요. 저도 그렇긴 했지만 하여튼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노을 하고 있고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화장실 쪽 이미지 같은데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바닥은 제가 작업 사진을 이게 거의 아내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사진 찍어놓은 게. 바닥은 그냥 찾다 보면 많아요. 영상 겁나게 많기 때문에 딱히 제가 뭐 굳이 따로 할 필요도 없고 저도 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배가 가령 이게 다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벽체면 저희는 구배를 많이 안 줬어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바닥면이 높아지잖아요. 구배를 높이 이 정도 준다면 이만큼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여기가 턱을 그렇게 여유가 많이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 요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구배를 요 정도만 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얘랑은 본다면요. 만약에 뭐 또 당연한 얘기라서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제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배수구가 여기 있으니까 이 높이는 같거든요. 지금 레벨기로 다 찍었기 때문에 이 높이는 다 같아요. 근데 이 구배가 어떻게 되느냐, 같은 높이인데 옆에서 보면 측면에서 보면 배수구 높이는 같다고요. 3월의 높이는 자 이 높이가 같고 이 높이가 같으면 여기는 배수구는 여기 있잖아요. 얘는 구배가 급한 거죠. 그리고 얘는 같은 그거라도 구배가 덜합니다. 얘는 급하고 얘는 경사도가 그만큼 멀리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사용하는데 문제도 없고 그런 건 없지만 이쪽은 당연히 물이 금방 빠져요. 근데 여기는 구배가 조금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물 빠짐이 덜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턱을 애초에 조금 더 높이 줘서 구배를 조금 더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용하는데 문제점은 없고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바짝바짝 빨리빨리 마르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구배가 적다 보니까 줄는 그런데 조금씩 고여있는 게 있거든요. 완전히 구배가 완전 경사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나중에 좀 아쉽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건 드라이픽스고요. 3월에로 구배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샤워기 물 약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예전에 꽤 된 일이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복학하기 전에 한 2달 그 알바를 했거든요. 소위 노가다를 했어요. 2달 정도 남아서 등록금도 좀 뭐 보태고 막 해가지고 역삼동에 있는 타워 스타타워인가? 역삼동에 빌딩 큰 거 있거든요. 스타타워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대리석 그 보조를 했거든요. 대리석 작업하는 거 보조 일을 한 2달 했거든요. 그때 그 작업하시는 분들 걸 좀 많이 봤죠. 보조를 뭐라고 오야지는 저거고 그때 뭐라고 한 용어가 있는데 하여간 거기서 이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때 잠깐 2달 정도 하면서 하여간 그래가지고 샤워기로 이렇게 물 약하게 해가지고 살짝 뿌려주시고 구배 잡아주신 다음에
드라이픽스로 작업을 해줬습니다. 근데 바닥 작업은 그래요. 뭐 다른 것도 그렇긴 한데 이 바닥재는 되게 단단하고 얘는 좀 물러요. 벽체는 강도가 달라요. 얘는 뭐 힘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바닥은 계속 사람이 밟고 뭐가 밟고 하니까 얘가 강도가 되게 세요. 그거 감안하셔서 이게 뭐냐면 그 그라인더로 잘라야 되잖아요. 절단을 해야지 요 딱 맞으면 좋겠지만 거의 그라인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자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요. 얘에 비해서. 그거 정도 작업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해보면 하여튼 구배를 조금 더 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줄눈까지 집어넣었어요. 예,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작업이 다 끝내가지고 그 사진이고요. 예, 요거는 아까 전에 여기까지 간이 나중에 만든 칸막이까지 타일을 붙여준 거고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여기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 보드 여기까지 부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일 여기까지 붙였고, 요게 그 지금 석고보드 작업을 한 거잖아요. 보시면 그쵸? 그리고 요게 그 이음매 마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런 거 용도로 나오는 스텐 비드가 있어요. 이음용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할까 뭘로 할까 하다가 저는 그냥 구조목 잘라서 구조목 켜가지고 중간에 넣고 실리콘으로 마감했거든요. 양쪽에서요. 근데 뭐 이렇게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음매 마감 작업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마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감이 결국에 보이는 건 마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 이제 타일 작업 끝났으면 얘가 우레탄이거든요. 지금 우레탄 실리콘인데 우레탄 실리콘으로 안쪽에 다시 물 혹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감 작업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감해주고 예, 테프론 맞죠? 이름이 생각도 안 나네요. 그래서 그거 해서 수전 달아주는 거고요. 예, 수전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벽 이음매 있죠. 잘 보시면 요건 줄눈이에요. 줄눈 시멘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 우레탄 실리콘입니다. 모서리 저는 우레탄 실리콘 작업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옳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르다는 것도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목조주택은 수축과 팽창이 엄청납니다. 생각보다 살아보시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 데서 크랙이 생기면 분명히 누수가 발생하겠죠. 틈새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는 뭐 몇 단계로 했음에도 저는 이런 틈새 모서리 부분 우레탄으로 작업을 했어요. 아직까지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닥이야 이 틈새로 뭐 갈라지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이 콘크리트인데 밑에가 수축 팽창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옆면은 구조적으로 어쨌든 구조목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조목 습도에 따라서 팽창을 하고 수축을 해요. 그럼 거기 핏으로 박았으니까 그것도 영향을 받을 테고. 하여간 이거는 본인이 잘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샤워기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바닥, 뭐 벽체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 이렇게 샤워 커튼이 달렸고요. 최종적으로 마감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목 켜가지고 붙여줬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리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쫄 때 잘라서 이음 부분을 마무리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 욕실이 마감이 됐고요. 그 나중에 환풍기나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몰아서 그 작업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도 50분인데 너무 길어졌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플레이한 영상 보면요, 평균 이렇게 보는 게 3분에서 5분밖에 안 보세요. 뭐 조금 보다가 넘어가는 거 그냥 때려 이렇게 아예 재미없어 하고 안 보시는 건지 스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재밌게 만들어야지 할 텐데 너무 재미없게 영상을 만드니까 그러신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재주가 없는 걸. 하여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는 화장실 작업한 걸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